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페입니다. 오늘은 정렬 알고리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정렬 방법이냐? 바로 머지 소트, 병합 정렬이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병합 정렬이 그러면 어떤 정렬 방법이냐?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주어진 데이터 집합이 있을 때 그 데이터 집합을 분할하고 이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 집합들을 다시 병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정렬하는 방법이 병합 정렬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그저 어떤 방법이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 6명의 사람들을 모두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줄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사람들을 3명씩 2개의 그룹으로 분리를 해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룹은 A그룹,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B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일단은 각자 배정된 그룹 안에서 키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A그룹 안에서 그리고 B그룹 안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키 순서대로 줄을 서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6명 전체 모든 사람들이 키 순서대로 줄을 선 최종 줄을 얻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A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그리고 B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이 둘의 키를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을 최종 줄의 앞쪽부터 차례대로 세워나가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그리고 B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한마디로 각 그룹에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둘의 키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A그룹에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는 164cm고요. B그룹에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는 158cm네요. 그럼 A그룹에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가 B그룹에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보다 큰 거죠. 각 그룹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들을 뽑아서 비교하는 거니까 6명 전체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은 B그룹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 즉 B그룹에서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여자분을 최종줄의 제일 앞쪽에 세워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각 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들을 뽑아와서 키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번엔 B그룹의 사람이 좀 더 크죠. 한마디로 남아있는 5명 중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은 A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즉 A그룹에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남자분을 최종주의 뒤쪽에 차례대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각 그룹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들을 뽑아서 키를 비교해보고 그 중에 더 작은 사람을 최종주의 뒤쪽에 차례대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A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최종 줄에 세워졌기 때문에 A 그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죠. 이때 사람이 남은 그룹, 즉 B 그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B 그룹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 순서 그대로 최종 줄의 뒤쪽에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줄은 키 순서대로 줄을 선 것과 같은 줄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병합 정렬의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 과정을 통해서 정렬된 전체 데이터 집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데이터 집합이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집합을 정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병합 정렬을 사용해서 정렬하려면은 일단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반으로 갈라서 두 개의 데이터 집합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이 정렬된 상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무턱대고 반으로 갈랐는데 그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이 항상 정렬된 상태로 있을 거다 라는 마법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죠. 아니 뭐야, 그럼 병합 정렬은 데이터 집합을 반으로 쪼갰는데 운 좋게 그 두 개가 정렬된 상태로 얻어 걸리면은 그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로또 같은 방법인 건가?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러한 의문점을 가진 상태로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고요. 근데 각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한 개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은 정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은 정렬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병합 방법, 각 그룹에서 제일 작은 값들을 뽑아낸 다음에 비교해서 줄을 세우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그 데이터 집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얘를 한 번만 반으로 쪼개면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은 정렬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한 번만 쪼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쪼개 나가면은, 계속해서 반으로 쪼개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세 번 쪼개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데이터 집합들의 데이터 개수가 한 개씩 남을 때까지만 이렇게 쪼개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이 데이터 집합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집합들은 모두 정렬된 상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 집합들의 데이터 개수가 한 개가 될 때까지 데이터 집합들을 계속해서 쪼개주는 것을 분할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데이터 집합들이 모두 정렬된 상태니까 아까 저희가 썼던 병합 방법을 사용해서 합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합쳐서 만든 데이터 집합들도 모두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병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최종적으로 최초에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이 방법을 통해서 정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정렬 방법을 병합정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